제2절 경찰조직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경찰조직법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전체 행정조직의 기본법이 되고 경찰청 설치에 근거가 됩니다. 이 법률 규정을 보면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해서 설치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조법을 보면은 경찰 행정조직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죠. 경찰 행정조직의 기본법을 정부조직법이다. 이런 지문이 있으면 틀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국가 전체 행정조직의 기본법은 정부조직법이고 경찰 조직의 기본법은 경조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경찰청 설치의 근거는 정부조직법이 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에서 설치만 일단 해두고 그 세부적인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으니까 경조법이 기본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경조법은 경찰 조직에 대한 법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은 이전에 경찰법의 공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은 이 조직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직법이라든가 작용법이죠. 형사법에 의한 별도의 공권력 행사로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인 이러한 이전의 경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법에 명시된 경찰조직상의 이념은 민주성하고 효율성이죠. 민효, 인정, 이의제기 이렇게 암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법 1조를 잠깐 보면은 민주성과 효율성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경찰의 기본조직 및 이렇게 나갔죠. 이전에는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이렇게 나갔었는데 자치경찰에 들어오면서 그냥 경찰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경찰 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경찰관청이라고 하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렇게 세 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보통 경찰관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도 조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법률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학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도 않았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통 경찰관청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경찰관청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금 자신이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서라고 하면 경찰청, 시도경찰청 이렇게 부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관청은 기관장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관청이라 하면 청장 이렇게 다 끝에 장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장 이러면은 사실 말이 중복되는 것이죠. 관청만 해도 기관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서장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부서의 장이라는 뜻이 되니까. 자, 합의제 행정관청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위원회 중에서는 그리고 원래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제 관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중에서는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특별경찰관청으로는 이제 해양경찰청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해양경찰에 적용되는 법규를 보면은 경조법은 우리 육경만 적용이 되고 경직법이나 경공법, 경찰공무원법이죠. 이 두 가지 법은 해양경찰이나 우리 육경이나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조기관이 있죠. 행정관청, 어떤 장이죠. 그 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인데 차장,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국수본부장도 청장의 하위 조직으로서 보조기관입니다. 별도로 독립한
행정관청이 아니죠. 그리고 국장이라든가 과장, 지구대장 파조소장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별도로 독립한 관청이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행정법에서는 경찰서장까지가 관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개선 조직이라 그러죠. 이 라인 조직에서는 서장까지고 지구대장 파조소장은 관청에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관서의 범위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이라고 했죠. 단순하게 자문을 하는 것인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인권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을 자생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색깔의 문이죠. 여기에 3가지 두 문자를 따서 go in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문이 나오면 자문을 열고 go in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3개 위원회를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학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청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류도합니다. 청문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일주일 전에 주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이 총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청문을 분류도하라 했습니다. 청생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해야 되겠죠. 연달한 데서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주가 나오니까 주재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아두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문과 자문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의결기관으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의결기관이죠. 이런 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결한 내용을 외부로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관청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결기관 아닌 것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런 관청과 또 고인인 이런 자문기관이 있죠. 집행기관은 순경에서 치안총관까지를 말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경찰법이 완전히 개정됐죠. 전부 개정이라는 말은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전부 개정이다 이런 말을 쓰죠.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고 이것은 조직이 분리되는 이원화 방식이 아니고 일원화 방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이 분리되는 이원화 방식을 처음에 추진했었죠. 결국에는 조직은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관은 국가 공무원이죠. 지방 공무원이 아니고 그대로 있고 또 조직도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면서 업무만 자치경찰 업무를 받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일원화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신재를 보호하고 공안질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보에 대해서는 취향정보를 삭제를 했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경찰의 임무를 보겠습니다. 사물가라는 사무관할로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앞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법 3조, 경제법 2조에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8개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먼저 큰 줄기부터 보면은 생범, 경정이 교외에서 공안질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범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서에 그 형사과에 보면은 생활범죄수사팀이라고 있거든요. 줄여서 보통 생범팀이라고 합니다. 생범팀의 팀장은 보통 경감이거나 경인데 경정이 있다고 보고 생범 경정이 교외에서 공안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줄기를 먼저 외우고 생신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예준수피.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공안질이 있습니다. 이 공안질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경찰을 공안이라고 하죠. 못된 경찰이 막 괴롭히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마 공안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보겠습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본 경찰의 임무 범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경찰 사무로 보겠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을 말을 좀 바꿔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넣으면 완전히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조법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법률을 검토를 하면서 조금 출제가 될 만하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짚어서 밑줄을 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이 경조법에 규정된 것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말하고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도 조례.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수사에서는. 수사 관련된 사무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이렇게 4개 분야이고 이 중에서 이 3개 분야는 시도 조례로 정한 것이고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직분들은 자치경찰 파트가 어느 부서인지를 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좀 낯서니까 두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 보안경찰 할 때 교생풍 해경이 있었죠. 여기서는 교생풍 수경입니다. 수경이라 하면은 그 의경들 중에서 제일 그 계급이 높은 고참을 수경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풍속은 이 생안의 범위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끄집어 낼 필요는 없는데 앞서 교생풍 해경이라는 두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교생풍 수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기준이죠. 어떤 것이냐면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 방금 본 그 경찰의 임무 범위죠. 그것하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범위를 준수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관할 지역의 인구라든가 범죄 발생 빈도, 치안 여건, 보유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적정한 규모로 정해라. 그리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 지원 및 중복, 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생신제 그리고 공안질 하는데 효율적으로 정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기준이니까 범위를 준수해라. 범, 적정한 규모로 해라. 규, 그리고 연계되고 균형을 이루어라. 연,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두 문자만 따봤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범규, 연효. 이렇게 사람 이름 같죠? 범규와 연효.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사항 및 범위를 보면은 방금 위에서 말한 그 대통령령의 별표로 말합니다. 이 별표에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에 규정된 형식을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음용으로 되어서 가나다 이렇게 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오면서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더 보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내용을 별도로 제가 인용하지 않고 이 별표만 그대로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음령 부분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고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신다. 그런 개념으로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보면은 뭐 순찰하고 시설 운영하고 내용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긴급구조 업무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긴급구조 지원이 됩니다. 여기도 제가 진하게 해놨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는 긴급구조 업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우리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죠. 경찰이 긴급구조의 주체자가 될 수는 없고 우리는 지원하는 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죠. 여기서도 보면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 이렇게 해서 풍속 업무가 생활질서 업무인데 생활안전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업무로 그대로 이관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보면은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제가 조금 특이하다 싶은 것을 이게 밑줄을 그어봤는데, 지하철 그리고 내수면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천을 말하죠. 한강에 보면은 한강 순찰대가 있죠. 거기는 우리 육경에서 담당합니다. 일단 그 바다로 나가면은 해경이 담당하는데, 육지 안에 있는 뭐 하천이나 강 이런 것들은 다 육경에서 담당을 하죠. 그것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뭐 한강 경찰대 거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하철 경찰대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강 경찰대나 지하철 경찰대는 자치 경찰 사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노숙인이나 주치자 행리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 업무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응급구호 대상자라면은 우리 경찰 사무에 들어가겠지만은 응급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보호조치 업무는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 업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통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통 안전 업무고요. 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경비는 자치경찰 사무 업무가 아니죠. 보면은 가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관리 지원 이 업무하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지역 내 집회시위 관리 이런 말은 없죠. 경비 업무는 아주 간단하게 다중운집 행사 일종의 혼잡 경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바로 정해놨죠. 자, 이 종류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이 아니고 소년 이렇게 나오죠. 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연 19세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소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면은 잘 틀리겠죠. 자,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과 공범 관계가 있는 경우는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은 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그런 말들이 있고 쭉 보면은 자, 이게 주로 이제 절도 범죄인데요. 같은 소년이 법문에 규정된 채 이것들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자동차 등이니까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버려두고 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죄를 3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3번 이상이니까 2번까지는 자치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3번째 범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가정폭력 사건하고 아동학대 범죄는 자치경찰 사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합니다. 아마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뺑소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가 되고 특가법 상에서 뺑소니한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다만 특가법 상에서 음주운전 치사상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한 경우는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 관련 범죄는 상당히 많이 그 자치경찰 사무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 이 두 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중 화장실에 그 엿보기 위해서 침입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범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 관련해서는 공연음란죄와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 두 가지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경범죄처벌법은 당연히 들어왔을 거고 가출인 실종 아동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가출인 또는 실종 아동 등의 조사관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5호까지 또는 남옥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에 한해서 수색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을 좀 쉽게 쓰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다시 보면 저기 위에 그 1호에서 5호까지 그 범죄와 그리고 이 남옥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수색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분명히 이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새로 바뀐 이 법률에 대해서는 계속 나름대로 중요사항을 짚어가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